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울입니다. 오늘은 1월 9일 금요 경마 선택과 집중 시간입니다. 병오년 적토마이해 두 번째 경마 주간이 시작됩니다. 자, 지난주 세척 경마 주간 적중은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임팩트가 좀 부족했죠. 전반적으로 저 배당이 좀 머무른 세척 경마 주간이 좀 저배당 경마였어요. 전체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삼복과 삼쌍에서 제가 이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복승 문자 하단에 삼복 문자를 이렇게 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금요일 제주 육경주 승부처였죠. 제주 승부처. 이 승부처에서 복승식 쌍복 배당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복승식 10.8배, 쌍승식 32.8배가 나왔는데, 이게 삼복이 54배, 그리고 삼쌍이 451배가 나왔습니다. 364 순서대로 들어오면서 삼복 삼쌍 문자 발송한 내역입니다. 이 내용 그대로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죠. 금요일 세척 경마일이죠. 여기서 삼쌍으로 축포를 한번 쏴드렸는데요. 자, 그 외에도 삼복 적중 내용만 한번 짚어봤는데, 삼복 16배, 이건 삼복 6.6배 좀 적었고요. 삼복 24배 승부처, 삼복 삼쌍으로 55.5배, 삼복 21배, 삼복 21배, 삼쌍 37배 주력, 삼복 33.4배. 삼복과 삼쌍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좋은 내용을 좀 더 보완해서 이번 주 더 나은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 경마 2026년도 첫 A급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승부처 공개합니다. (6라운드가) 금요 최고의 선택이자 A급으로 힘을 실어 드리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A급 메인 금요 6경주입니다. 금요 6경주를 A급 메인으로 2026년도 첫 A급으로 한번 힘을 실어 드릴 예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1경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경주 6등급 12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첫 번째 경주를 승부처 힘을 한번 실어 드립니다. 1경주가 지금 인기를 모으고 있는 빅토리아 축제 두바이 캔디 두 마필 모두 7조 한진말이죠. 임성실 조교사가 관리하는 이 두 마필 인기 1, 2위에요. 인기 1, 2위인데, 자, 두 마필의 틈을 파고들 마필들이 상당히 많은 레이스입니다. 첫 경주 10, 12, 12, 10 쉽게 마무리될 경주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준비된 승부만 준비되어 있고요. 자, 첫 경주에 좀 주목해야 될 복병이 두 마리가 있어요. 7번 1991 그리고 9번 파워풀 데블. 인기도에서는 두 마필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만, 이 7번과 9번은 체크를 해 두셨다가 활용하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다양한 승식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라운드 넘어갑니다. 4등급 1800 8두의 단촐한 편성입니다. 편성도 단촐하고 축에 대한 믿음이 있고 후차권도 좀 압축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판단이에요. 닥터 크리스 이번 경기의 중심이다.
사이즈에서 앞서 있다 라는 판단입니다. 이번 경주는 1주에 두 마필 닥터 크리스와 블루포인트, 이 두 마필이 좀 키를 쥐고 있다 라는 판단이거든요. 닥터 크리스가 직전 기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4등급 승급전 아쉬운 3위에 머물렀죠. 상대가 좀 강했어요. 준비가 잘 돼 있는 마필들이었습니다. 전력을 재정비했고 1번 게이트 2점 안고 있고 닥터 크리스의 우세 인정하고 들어가야 될 경주입니다. 자, 그리고 1조에서 동반 출전하는 블루포인트. 이 블루포인트가 체구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상당히 파워풀한 주행을 구사하는 마필이고요. 지금 5세 초반인데 그야말로 힘이 꽉 들어차 있는, 완성도가 절정기에 달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제가 한집 승부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번 경주만큼은 한집 승부까지도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판단을 할 정도의 마필입니다. 자, 나머지 마필 가운데 강마들 틈바구니에서 고전을 했던 플라잉 드칸이 숨을 쉴 수 있는 편성을 만났고요. 백투 더 챔피언, 부담 중량이 과중하긴 합니다만 블루포인트와 함께 두 마필이 가장 많은 중량을 부여받았죠. 충분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입니다. 여기에 기습이 가능한 스트라이크 존, 복병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항시 주의해야 될 마필이죠. 자, 이번 경주는 닥터 크리스를 중심으로 압축이 관건입니다. 압축이 관건입니다. 4번 블루포인트, 5번 플라잉 드칸, 8번 백투 더 챔피언, 그리고 복병 스트라이크 존까지 거론해 드렸습니다. 자, 3라운드로 넘어갑니다. 5등급 1200 9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2, 3, 4가 그래프가 좋아요. 이 그래프 안에서 마무리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패스합니다. 4라운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혼합 4등급 12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잠재력이 출중한 마필들, 아직 어린 마필들입니다만 역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2세마였어요. 해가 바뀌면서 3세가 된 마필들입니다. 외산마 경주인데 11마리 전두수가 다 미국산이에요. 예전에는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좀 경주마 수입하는 것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미국산이죠. 경주마 수입이 좀 일원화된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거의 대다수의 외산마리들이 다 미국산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좀 아쉬워요. 자, 은하수가 입상 전적이 있는 마필입니다.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경주 거듭할수록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유력한 입상권 인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번은 인정. 강추까지는 아니겠지만 유력 충만감입니다. 남은 한 자리 잠재력을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출발 지점을 안고 있는 경복 스트레가 순발력과 스피드의 강점을 지니고 있는 트라이벌 워. 경복 스트레가는 데뷔전에서 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전력 재정비하고 능력 있는 기술을 기용해서 재도전 펼칠 심산이고요. 3번 트라이벌 워는 데뷔전을 맞이하는 신의 마필이죠. 자, 대다수의 마필들이 이제 데뷔전을 맞이하는 신의 마필들이 많고, 그리고 한 번 정도 뛴 마필들,
인기를 모으는 은하수를 제외하고는 경주 경험이 다 일천합니다. 자, 그 가운데서 잠재력 있는 마필들을 좀 뽑아야 되겠는데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일단 그래프도 좋고 좀 우세하지 않나 라는 판단이에요. 자, 외곽에 있는 마필 중 이제 타이칸 썬더와 초가속이 도전 가능한 전력인데 타이칸 썬더는 어느 정도 인기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뭐 공략의 메리트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판단입니다. 오히려 초가속이라는 마필이 뭐 삼복으로 삼쌍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마필로 판단되는 만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은하수를 중심으로 안쪽에 있는 마필들의 근소한 우세가 전망되는 흐름입니다. 이번 경주도 배당이 크게 나올 경주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5라운드로 넘어갑니다. 6등급 1300 12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이번 경주가 금요 두 번째 선택입니다. 금요 두 번째 선택이에요. 자, 강축이 없는 가운데 뭐 7번 8번이 양강구도로 형성하고 있고 도전 세력들이 다수 있는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 제가 주목하는 마필은 이 4번 판타스틱 산타라는 마필입니다. 판타스틱 산타. 데뷔전을 치르고 두 번째 경주를 맞이하는 마필이에요. 전적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판타스틱 산타가 데뷔전 5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가 두 번째인데 데뷔전은 그야말로 뭐 전력 탐색? 실전 적응? 딱 이런 단어가 정말 적절한 경주 내용이었습니다. 자, 실전 경험을 해봤고 이번에는 다실바를 기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훈련 내용도 뭐 팬텀 킹, 1991 뭐 이런 마필들과 다중병합을 소화를 했고 병합 훈련을 상당히 많이 소화를 하면서 두 번째 경주를 맞이합니다. 이번에는 해보겠다 라는 의지가 아주 강력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바로 이 4번 판타스틱 판타를 주목해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5라운드 승부처 핵심입니다. 6라운드로 넘어갑니다. 자, 6라운드입니다. 6등급 1400 11두의 마필이 출격하는 이번 경주가 자, 말씀드렸던 대로 A급으로 가져가는 금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A급 메인입니다. 금요 최고의 선택. 자, 그래프가 이제 6, 7, 8, 9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흐름인데 전체적으로 이 빅스타와 뭐 전혀 인기를 모으지 않는 마필들 간 전력 격차가 아주 미세한 그야말로 백지 한 장 차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경주예요. 이번 경주는 이 인기 순위는 그냥 무시해도 좋다 라는 판단입니다. 지금 7번과 8번의 인기를 모으는 이유 두 마필 다 이 순발력과 끈기를 두루 겸비한 레이스를 앞선에서 풀어갈 수 있다는 이 유리한 측면, 그리고 경주를 거듭할수록 보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뒤가 좀 더 탄탄해졌다는 점, 뭐 이러한 강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 출전한 마필 대다수가 역시 얼마 전까지 2세 또는 3세였고요. 해가 바뀌면서 3세, 4세가 됐는데 전력의 변화를 볼 수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놈의 변화가 와야 될 마필들 아주 많이 있어요. 자, 입상 경험이 있는 마필들도 다수 있고 2번, 3번, 4번 그리고 7번, 8번 입상 경험 있는 마필이 5두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마필들은 입상 경험은 없지만은 뭐 대부분 경주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변화를 보일 수 있는 마필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인기마에 전혀 인기마에 매몰될 필요가 없는, 함몰될 필요가 없는 그런 경주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자, 이번 경주 준비가 되어 있는 A급 관리마 출전을 기다려왔습니다. 출전을 기다려온 A급 관리마를 놓고 이번 경주를 풀어갈 예정입니다. 딱 걸린 마필이 있거든요, 저한테. 자, 6라운드 A급 메인으로 힘을 한번 제대로 실어드립니다. 2026년도 첫 A급 반드시 잡고 가겠습니다. 7라운드로 넘어갑니다. 5등급 18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그래프 좋은 마필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이제 썬라이트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썬라이트는 강점과 약점이 뚜렷한 마필이에요. 강점, 일단 직선주로 해서 추진에 대한 반응이 좋고 폭발력을 갖추고 있는 마필입니다. 약점, 스타트. 출발이 기복이 상당히 심해요. 매끄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1800을 뛰어보지 않았어요. 첫 도전입니다. 뭐 힘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게 큰 약점으로 대두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해당 거리 첫 도전은 경주마들에게는 항상 미지의 영역이고, 또 앞말이라는 점, 아무래도 순말이나 거세마에 비해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앞말들은. 그런 차원에서 썬라이트가 강점과 약점이 뚜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이즈는 분명 이 정도의 그래프가 나올 마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불안 요인을 안고 있기 때문에 축으로 놓고 가기는 살짝 좀 불안하고요. 저는 이 운주 매직이라는 마필, 다실바 기수가 고삐를 잡고 있는 운주 매직, 운주 매직에게 한번 관심을 걸어보고 싶은 경주예요. 이 마필도 1800을 뛰어보지 않긴 마찬가지입니다. 운주 매직 10번 썬라이트와 마찬가지로 해당 거리 첫 도전이에요. 해당 거리 첫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의 체형, 밸런스, 그리고 최근에 걸음이 변화되는 모습,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충분히 경쟁력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힘이 있어요, 이 마필도. 물론 드러난 전력에선 썬라이트가 그동안 보여준 걸음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직전 경주도 늦바라고도 입상해냈죠. 이런 측면을 감안하면 보이는 측면은 썬라이트가 분명히 더 강해 보이는데, 순말인 운주 매직이 앞으로 보여줄 걸음은 한결 더 많다, 훨씬 더 많다라는 판단입니다. 운주 매직과 썬라이트, 그동안 보여온 모습, 검증이 된 모습, 아니면 잠재력, 이 두 가지 가지고 좀 제가 고민을 했어요. 분명 검증된 기량은 요 녀석입니다만, 10번 썬라이트입니다만, 앞으로 보여줄 걸음 운주 매직이 개인적으로는 좀 더 매력적으로 와닿는 부분들이 많아요. 여기에 이번 경주는 뭐 바벨 모모라든지 안쪽에 스카일러 지유, 커널 플라잉, 이런 복병권들도 많이 버티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흐름이 될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 선두권을 공략해 나갈 마필들이 바벨 모모나 또는 유림 스카이,
이런 마필들이 이제 앞선에서 레이스를 빠르게 풀고 갈 텐데, 출발이 매끄럽지 않은 선라이트가 후미에서 순위를 얼마나 잘 끌어올려줄지, 그게 관건이에요. 경주거래 1800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시간적인 여유는 분명 충분하지만 이번 경주 불안 요인을 안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변수가 많은 레이스예요. 일단 보여진 걸음보다는 보여줄 걸음이 많은 운주 매직을 중심으로 한 공략을 해볼 예정입니다. 운주 매직, 다실바 기수의 운주 매직의 잠재력에 한번 기대를 걸어보면서 이번 경주를 한번 풀어갈 예정이고요. 선두권을 공략할 바벨 모모나 유림 스카이, 이 두 마필 꼼꼼한 추리가 좀 필요하고요. 공략권에 역시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마필이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감량이점이 좋은 앨리스 마린의 막강한 추임력도, 선입도 되는 마필이고요. 역시 관심이 가는 부분이고요. 압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운주 매직을 중심으로 풀어갈 예정이고, 앨리스 마린의 감량이점은 눈길을 끄는 아주 좋은 그런 승부 포인트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8라운드로 넘어갑니다. 혼합 4등급 12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상당한 난타전이 될 경주입니다. 그래프가 없는 스마트 샤말이나 청오버스 이런 마필들까지도 충분히 입상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경주예요. 이번 경주 마지막 선택, 마무리 끝장 승부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제 플라잉 단우, 정상 주기로 돌아온 플라잉 단우가 특유의 순발력과 스피드를 과시하면서 레이스를 빠르게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발빠른 어메이징 풋, 미스터 프라임, 셀라이크 등등, 여기에 또 밀고 나오고 치고 나올 수 있는 순발력 있는 마필들도 몇 도 숨어 있고요. 하늘 지나가 마필들도 틈만 보이면 밀고 나오겠죠. 찬스만 보이면. 자, 이렇게 빠른 흐름이 될 예정이에요. 빠른 흐름이 될 예정인데, 이 레이스를 중반 이후에 주도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충막감이 있습니다. 중반 이후 힘에서 우위를 보일 마필, 그 마필을 중심으로 한번 풀어갈 예정이에요. 선두권에서 저는 난타전, 그 선두권에서 살아남을 마필을 잘 선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역시 꼼꼼한 추리, 전력 분석이 좀 뒤따라야 되는 레이스가 아닌가 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앞선에서 레이스가 좀 싱겁게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아요. 폭탄까지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는 레이스가 아닌가 라는 판단입니다. 난타전입니다. 자, 이 난타전 개인적으로 좀 즐기는데요. 8라운드를 마지막 선택, 마무리 끝장 승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9라운드입니다. 혼합 3등급 1400이에요.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월드리스켓 송경민 기수의 감량 이점을 등에 업고 선행이죠. 앞에 갈 거예요. 선두력 발휘하면서 레이스를 풀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월드리스켓,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맹룡, 빛나는 길, 앞선에서 후미에서 올라올 두 마필, 짜임새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앞에 가서 버틸 만한 유력한 충막감, 앞선에서 끈끈한 걸음을 보일 마필, 후미에서 추입으로 날라올 마필, 여기서 마무리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잠재력 있는 마필들, 지금 8번 모닝플로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그래프를 한 표 이상 다 받았어요.
그만큼 마지막 경주도 만만치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중 눈길을 끄는 마필 잠재력이 월등한 드래곤 닌자가 이 마지막 경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줄지, 얼마나 예전의 기량을 볼지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뚜렷한 질병이 없이 공백을 좀 가졌거든요. 근데 이 공백을 가지면서 뭐 마주도 교체가 되고 마방도 교체가 되고 좀 경주마에게 뭐 마체 신체적인 어떤 그런 변화는 크지 않아요. 근데 외부 환경이 많이 바뀌었죠. 이제 주인도 바뀌고 마사도 옮겨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드래곤 닌자에게는 있었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동안 외부 휴양을 간 건 아니고 꾸준하게 훈련을 해왔습니다. 외부 휴양도 아니고요. 근데 컨디션은 지금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훈련 시에 걸음도 좋고 최근 뭐 기세가 좋은 마통령하고 이제 병합훈련을 소화하는 과정에서도 딱히 밀리지 않고 길게 근성까지 발휘하는 등 드래곤 닌자의 상태나 그러면 큰 문제는 없다. 이제 뭐 경주 감각이라든지 어떤 외부 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잘 컨트롤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만 잘 체크를 하면 되겠는데 드래곤 닌자의 걸음 자체는 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래곤 닌자가 어떤 좀 공백이 좀 있습니다만 공백 이전의 기량을 얼마나 잘 회복하느냐. 뭐 능력은 출중하죠. 2024년도 브리더스컵 루키 준우승마예요. 당시 2세마 가운데서는 뭐 두 번째로 그해 테이프를 끊었다. 넘버 2로 2024년을 마무리했다. 2세마 중에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브리더스컵 루키 경주에서 좋은 결과를 끊어내고 2025년도 상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이런저런 대상 경주에서 살짝 좀 부진한 모습도 보였고요. 이후 많은 변화를 좀 겪었죠. 그래서 뭐 그러면서 뭐 지난해 중반 이후는 아예 경주마로서 주로의 등장도 못했고요. 지난해 4월까지 이제 실전에 나왔다가 지금 공백을 거의 뭐 8개월, 9개월 정도의 공백을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간의 공백 이후에 실전에 투입되는 마필인데 이 드래곤 닌자에 대한 기대감, 잠재력은 뭐 남아있기 때문에 요 마필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판단입니다. 뭐 볼프스 킹맨은 좀 회복세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복병들이 많이 있는 레이스인데 드래곤 닌자를 한번 관심을 가지면서 마무리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맹룡, 월드 리스트캣, 빛나는 길 7번, 9번, 10번 요 3두는 거의 동급이에요. 자, 이 3두 가운데 충마 선정도 좀 마지막 경주에 고민스러운 부분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은 저하고는 좋은 인연을 맺어왔던 맹룡이 일단은 뭐 매력적인 부분은 많은 마필입니다. 자, 금요 부산 9개 경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2026년도 첫 A급 준비되어 있고요. 1경주부터 마지막 경주까지 나름 기대감이 있는 레이스가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금요 경마 많이 이겨보겠고요. 또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제주에서 좋은 성과가 나왔죠. 뭐 금토는 제주가 다 했다 라는 그런 설명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지난주 제주 새해 첫 경마 주간 제주는 뭐 개인적으로도 많은 위안이 됐고 팬 여러분들께도 나름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주가 아니었나라는 판단입니다. 이번 주도 제주 뭐 좋은 내용 많이 접수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결과 끌어내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동안 잘 준비해서 내일 현장에서 팬 여러분들과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만 물러갑니다.